슈퍼데몬 엑사이니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슈퍼데몬 엑사이니티라고 있는데, 일단 엑사이니티는 이해하시려면 뭐 이전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일단 아이네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아이네티는 인터넷 데몬의 약자입니다. 인터넷 데몬의 약자인데, 왜 인터넷 데몬의 약자라고 불렀냐면, 이 아이네트 방식은 다시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리지만, 여러 개의 서비스를요,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요, 이 아이네티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단독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스탠드얼론 방식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뭐 인터넷 때문 약자고 썼으니까 뭐 단독 때문부터 한번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보죠. 네, 단독 때문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대부분 단독적으로 동작하는 서버였다는 거죠. 웹서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웹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프로세서를 확인할 때 PS, AUX, 파이프, 그랩, HTTP 하겠습니다. PS 명령 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PS, AUX 하게 되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파이프, 그랩은 이제 일종의 이제 파이프가 앞선 명령의 결과를 뒤에 명령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랩이 특정한 문자열만, 즉 HTTPD라는 그 대문만 찾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행을 한 겁니다. 참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서 이게 단독 데몬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지시켜 볼게요. 서비스 HTTP 이렇게 스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다시 확인하면 이렇게 죽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 서비스 HTTP 스타트 하게 되면 이렇게 HPD죠.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게 동작도 있으면 이 HTTPD가 웹 서비스거든요. 웹 서버 프로그램. 그래서 예를 들어 웹브라우저를 띄우시고요. 아마 기본 페이지가 보일 겁니다. 기본 페이지가 보일 건데 테스트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서비스 하시면 로컬 창에다 여기다가 로컬호스트라고 치면 자기 자신의 웹서버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파치 2 테스트 페이지라 이렇게 나오죠. 자, 중지 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중지. 자, 서비스 HTTP 스탑 하시면 되겠죠. 그럼 정지라도 있고 PS를 해보면 이제 결과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당연히 이제 웹서버가 죽었기 때문에 웹브라우저에서 F4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연결 실패라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방식이 단독 때문 스탠드 얼론 방식을 부릅니다. 프로세스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엑사이 아이네티 방식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한 가지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초창기 유닉스 시절에는 메모리도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뭐 텔넷, 아까 말씀드린 텔넷, FTP, 뭐 알로긴, RSH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그런 서비스를 다 제공하려면 관련 프로세서가 전부 다 그 메모리, 램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상주한다고 하는데 상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서비스가 뭐 자주 이용하지도 않는데 항상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메모리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이 아이네티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아이네티 혼자 올라와 있습니다. 혼자 올라와 있다가, 만약에 프로세서가 이제, 어떤 아이네티가 만약에 텔레스 서비스를 이제 관리한다. 이건 이제 바로 실수해 볼게요. 텔 서비스 한다라고 하게 되면 텔넷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텔넷이라든지 아이네티가 서비스하는 뭐 FTP라는, 지금 FTP 뭐 단독 때문에 주로 쓰지만요. 뭐 RSH 아까 말씀드린 알로긴이라는 다수의 서비스들을 거느립니다. 얘가요. 거느려. 그래 놓고 이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놓으면 웹에서 요청해서 들어올 때 그때 프로세스를 올려주는 거고요. 또 설명드리지만 만약에 접속이 끝났어요. 그럼 그때 프로세스를 빼주는, 프로세스를 종료시켜서 맵에서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이제 아이네트 방식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처리 속도는 느립니다. 스탠드얼론보다. 왜냐하면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메모리를 올리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지만, 일단 이제 메모리가 부족하고 굉장히 뭐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 효율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창기에 이 아이네티가 관리하던 데몬들이 텔넷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알로긴, RST, 뭐 TFT, FTP 서비스를 했고요. 재원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간단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ETCMD 서비스라는 파일하고 좀 유사해요. 초기에는요. ETCMD 서비스 보시면 ETCMD 서비스는 이제 포트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서비스별로. 예를 들어 텔넷이겠다면 그랩,
뭐 텔넷하고 ETC 밑에 서비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텔넷 이렇게 2, 3분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한 줄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INET가 그랬습니다. INET가 보면 텔넷이 써 있고 여기 이제 프로세스명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를 주석 처리를 하게 되면 네, 그 데몬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 주석을 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다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이 INTconf라는 그 설정 파일이 굉장히 단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그냥 서비스를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할 뿐, 뭐 별다른 어떤 접근 지원 이런 걸 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이 각 서비스, 쉽게 말하면 텔넷을 뭐 서비스 할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앞에 주석을 붙이거나 빼거나 하는 걸로 제어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서비스를 하는데 뭐 특정 IP를 막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제공한 프로그램이 TCP 래퍼예요. 뭐 이때 설명드리겠지만. 자, 근데 이것도 번거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가 2.4 커널서부터는요, 이 INET의 역할을 이제 확장을 합니다. XINET라고 그 익스텐드라고 말씀드렸죠. 익스텐드 시켜갖고 접근 제어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TCP 래퍼를 쓰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접근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데몬의 이름도 XINET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XINET로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죠. XINET. 지금 일단은 XINET도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프로세스에 상주하고 있지 않다가 서비스 요청하면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리눅스 때 두 개를 띄워놨거든요. 이쪽은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이쪽이 텔넷 클라이언트라고 보죠. 텔넷 클라이언트 접속하는 쪽에서는 위치 텔넷 하시면 이렇게 되죠. 물론 지난번에 뭐 제가 저의 다른 영상을 보셨으면 아마 설치하셨을 겁니다. 혹시 이게 안 나타난다고 하면 뭐 이 영상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안 나타난다고 하면 인스톨 텔넷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 패키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뭐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얼레디 떨어져 있죠. 얼레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혹시 안 되시면 유미소 텔넷 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 IP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f config 하면 이쪽 클라이언트입니다. 클라이언트 103번입니다. 네, 103번 시스템이 이제 텔넷 클라이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저도 적어놔야 되겠습니다. 예, 103번이 이제 클라이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서버 쪽. 자, 이 서버도 지난번에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렇지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또 설치가 안 됐었기 때문에 윰이 된다고 하시면 인스톨 하시고 이렇게 텔넷 다시 이쪽은 서버기 때문에 텔넷 다시 서버라는 패키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아마 이거 설치를 하시면 이제 XINET까지, 왜냐면 이 텔넷 자체가 텔넷 서버 패키지가 XINET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XINET 같이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되셨으면 이제 활성화하는 게 chk config 텔넷 on입니다. 이것도 이따 왜 어떻게 조작하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비스 XINET 리스타트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셀렉스를 서버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일단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XINET 혼자 올라왔다. 죄송합니다. XINET 혼자 램에 상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PS 하시고요. AUX, 파이프 그래픽 XINET 하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여기 보면 XINET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이게 이게 보인다니 동작한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 더 해보죠. 네, 지금 텔넷은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의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그랩입니다. 이그랩 하시고요. 지금 파이프랑 또 파이프가 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묶고 작은 따옴표를 묶든 큰 따옴표를 상관없는데 이그랩 하시고 여기다가 텔넷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 자, PSAUX가 이제 동작적인 모든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랩은 이제 그 중에 이제 이 파이프가 앞선 명령의 결과를 뒤에 명령 입력으로 보내는 겁니다. 뭐 다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또 반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XINET만 보여달라는 겁니다. XINET 동작하니까 지금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 이 그랩은 뭐냐면 이제 두 개의 조건. 요 파이프로 해서 여기서 파이프는 앞선 명령의 결과가 아니고 그냥 구분자예요. XINET라는 그 문자열이 있거나 아니면 텔넷이라는 문자열이 있거나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텔넷 관련 프로세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안 떠 있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명령을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이 명령을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명령어 중에 watch라는 명령이 있어요. watch는
기본 2초 주기로 이제 똑같은 명령을 수행할 때 쓰고요. 마이너스 n 다음에 뭐 4 하면 4초 주기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와치를 묶어 볼게요. 아까 제가 실행한 명령어를 이렇게 좀 시간 관계상 와치를 묶어 볼게요. 근데 이제 바로 시행이 이렇게 되면 이 명령어 조합인 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작은 따옴표를 묶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 이렇게 묶어주세요. 모르시면 상관없어요. 그냥 이 명령어를 계속 수행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2초 주기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시간 보이시죠? 2초 주기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프로세스를 2초 주기로 수행합니다. 자, IP를 확인해야 되죠. IP. 여기가 이제 서버가 104번입니다. 이쪽은 다시 그쵸? 서버. 네. if config 하시면 여기는 104번. 자, 그러면 서버는 104번 제가 체크를 해두고 다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프로세스 동작시키는 거 보이시죠? XIT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XIT가. 그럼 여기서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4번에서 103번에 104번. 자, 그러면 텔넷하고요. 192.168.56.104번 하고요. 네. 자, 그럼 살짝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텔넷 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포세인 하고요. 이렇게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텔넷으로 들어갔겠죠. 이거 지금 여기 보면 계속 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후 해보면 지금 103번이 여기 IP 보이시죠? 103번이 접속된 정보가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XIT 장점은 뭐냐면 텔넷 잘 안 쓴다는 얘기죠. 요즘 같은 시기에 잘 안 씁니다. 대부분 SSL 쓰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텔넷을 해야 될 서비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XIT 기반을 운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 다 끝났어요. 이 XIT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그아웃 했죠? 자, 그럼 뒤에 봐보세요. 사라진 거 보이시죠? 이게 XIT라는 겁니다. XIT. 필요할 때는 프로세스 올려주고, 필요 없을 때는 내려주는, 그런 형태가 XI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CP 래퍼. 내가 이제 뭐 책에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TCP 래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inet 시절에는요, 접근 제어가 없어요. 그냥 텔레 서비스 하겠다 그러면 다 들을 수 있었어요. TV 서비스를 만약에 죽여놨다라고 하면 다 못 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텔레 서비스는 하되, 예를 들어, 하되, 일부만, 뭐, IP가 뭐 192.168.56. 103번만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특정 네트워크 대역만 들어오게끔 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자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TCP 래퍼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TCP 래퍼는 TCPD라는 데몬이 접근 저행을 대행해 주는 겁니다. 즉, inet 기반의 서비스들의 그 접근 제한을 대행해 줬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게 접근 제한한 게 아니고 간단한 파일 2개 썼어요. 파일 2개. 자, 일단 일거는 드리겠습니다. 일단 TCP 래퍼는 TCPD라는 데몬이 슈퍼 데몬인 inet에 의해 수행되는 서비스의 접근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속을 허락한 호스트만 접속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여기 나오처럼 특정 호스트의 접근을 막도록 이런 접근 제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inet 관리되는 뭐 텔넷, FTP, 알로그는 RSH들을 뭐 RSH 서비스 등을 감시하고 필터링 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널 2.4 이후로 링스 커널 2.4 이후로 XINET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 버전에서는 이 TCP 래퍼가 XINET 기반의 이제 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단독 데모도 있죠. SSH나 VSFT나 뭐 SM, 삼바라든지 GDM 이런 그 단독 데모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요. 이걸 설명을 드리고 어떤 서비스들이 지금 뭐 TCP 래퍼 기반의 서비스가 가능한지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뭐 뚫고 들어가든 뭐 시스템 보안을 하시든 간에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뭘 가지고 서비스를 막을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어떤 그 단독 데모들도 TCP 래퍼의 서비스에 제어를 받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TCP 래퍼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나온 대로 host.allow-에다가 접근 허가는 호스트를 등록하는 거고요. host.deny 파일에다가 접근을 거부하는 그런 호스트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검색하는 수도가 host.allow를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host.deny 설정된 호스트를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allow를 보고 읽어는 드리는데 문제는
이 호스트.allow에 등록이 되면 deni에 막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막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방화벽 룰 자체가 그렇거든요. 방화벽 룰이 나중에 이제 IP 테이블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정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윗부분에 선돼 있고 윗부분에 허가를 만약에 해버리고 아랫부분에다가 거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허가 정책이 먼저 등록되면 그 정책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allow에 등록되면 deni에 상관없이 허가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파일 한번 봐보죠. 이 파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t etc 때 host.allow 보시면 설명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주소부터 지금 뭐 아무것도 설정 안 되어 있죠. 뭐 자세한 설명은 main tcp에 해보라는 거고요. 더 파일 컨테이너 액세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allow DNA 커넥션이 관련돼서 나오고 뭐 그다음에 xinet에 enable, disable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cat etc 밑에 host.deny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이제 비슷한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거부하는 이런 등록. 지금 뭐 기본 값들은 아무것도 등록이 안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려면 이제 일단 관련 규칙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host allow하고 deny 파일을 설정할 때는 뭐 파일 설정 줄바꿈 무시한다 연장할 때 백슬래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명령 행에서 백슬래시를 씁니다. 이 백슬래시. 한글에서 원마크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샵은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뭐 기본 값으로 설명들이 들어있고 형식은 간단합니다. 앞에 데몬 리스트를 먼저 선언하고요. 구분자는 콜론을 씁니다. 콜론은 띄었어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리스트, 그죠? IP를 기재한다든지 도메인명을 기재한다든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쉘 커맨드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몬 리스트 한번 봐보죠. 데몬 리스트는 이제 한 개 이상의 데몬 프로세스를 쓸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텔넷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텔넷이 현재 실제 실행 데몬이 in.tellet이거든요. in.tellet를 쓴다거나 SSH 같은 경우는 SSHD거든요. 반드시 서비스명이 아닌 실행 데몬명을 적어야 되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데몬을 구분할 때 콤마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건 예제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약어들이 있습니다. 예약. all이 이제 모든 서비스를 뜻하는 거고요. 로컬은 이제 그 같은 도메인에 있는 호스트들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no는 이제 뭐 이름 또는 호스트 주소를 알고 있는 호스트고 unknown, 뭐 paranoid, 그 다음에 가, except 나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리스트 가에서 나를 제외한 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예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etc host.deni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특정 서비스만 허가하겠다 그러면 여기 보는 대로 all 얘하고 전부 이 all이 앞에 있는 거 서비스이기 때문에 데몬 리스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데몬 리스트 때문에 모든 어떤 서비스를 뜻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TCP 래퍼가 그 접근 제어가 가능한 모든 데몬들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ll은 이제 모든 호스트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리스트요. 자,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보시면 클라이언트 리스트는 일단 그 세 가지가 가능한데 호스트 이름 가능합니다. 호스트 이름 example.닷컴이라든지 모든 도메인에 속한 사용자든지 호스트 이름은 이제 예를 들어 com.example.com 이런 게 대부분 호스트죠. 호스트 앞에 있는 이런 호스트 example.com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주소 도메인이죠. 도메인이라든지 아니면 IP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사용 가능한 표현이라고 나오죠. 이 사용가 가능한 표현은 뭐냐면 네트워크 표기 보면 딱 두 개만 가능합니다. 19.1.18. 점 뒤에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19.1.18.1.벽에 속한 호스트 정보를 뜻하고요. 또는 요 표기법 슬러시 24 얘는 안 됩니다. 얘는 안 돼요. 2520 요 두 가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도메인을 다 허락하거나 다 거부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점이 있으셔야 돼요. 점 example.com이라는 거. 보통 이제 요거 가지고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렇게 설정하시는 거고요. 자, 설정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예. 자, 설정예 보면 etc 호스트로 일단은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설정하냐면 deni에 지금 설정예 제가 이걸 위에다 넣는 이유가 뭐냐면 deny allow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 allow를 등록해 놓으면 일단은 어떤 서비스도 어떤 사용자도 접속을 못하는 TCP 래퍼가
관리하는 어떤 데모 서비스에 어떠한 호스트 접속이 못한다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등록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로컬호스트랑 .포세인.org에 속한 호스트는 다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거 봐보세요. 인텔레티 콜로나 1918.5.13 되었죠. 이거는 인텔레티에 대해서 텔레 서비스를 1918.5.13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텔레 때문에 골뱅이 앱 마크가 붙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이더넷 카드에 이제 그 시스템에 이더넷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가지, 이더넷 카드가 여러 개 있어서 IP가 여러 개 배분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뒤에다가 IP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2.1.1.254번에 그죠? 로 들어오는 인텔넷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경우에는 192.1.8.1점 대역들은 전부 다 허가라는 뜻이 되고 언로 호스트 언로 파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 SSD에 대해서 포세인.com 다 허락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 세트 크래커.포세인.com 호스트는 제외하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VSFTP를 제외하고요. IH.5.KR에 접속을 허가하라는 건데 bed.IH.5.KR은 제외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나열할 때는 콤마 찍는 겁니다. 인텔레티 VSFTP에 대해서 203.24.40.하고 콤마 찍었죠. 40대역 다 허락한다는 거고요. .hnc.kr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 hnu.kr 했죠. 저기 hnu.kr 호스트명을 갖는 이 도메인업도 들어오는 다 호스트들을 전부 다 허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제 all 콜론 디나이 해버리잖아요. 이거는 그 전부 다 막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etc host.deny 파일에다가 all로 한 거랑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쉘 커맨드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뭐 스폰이랑 트위스트가 있는데 스폰은 현재 프로세스를 교체하고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거고요. 수행된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스, 포크 방식, 쉽게 말하면 포크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고, 트위스트는 이제 이미지를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EXE 방식 형태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런 이제 확장 옵션을 주어서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용예 보이시죠? 네, 사용예 이렇게 이제 올 하고요. 크래커.org 트위스트에서 뭐 이런 핑거 서비스 하는데 뭐 이거는 뭐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